아라비안 나이트. 왕의 아들 세 타깔슨과 바그다드의 다섯 아가씨 이야기. 개를 때린 후 끌어안고 통곡하는 미녀와 가슴이 흉터투성이인 미녀. 아라비안 나이트 지난 이야기. 바그다드에서 짐꾼을 하고 있는 남자에게 어느 날 미모의 여성이 와서 자신을 따라다니며 산 물건을 날라달라고 했는데 그녀는 곳곳을 다니며 온갖 물건들을 샀습니다. 그녀와 함께 그녀의 집에 온 짐꾼은 집이 놀랍게 화려한 것에 놀라고 그곳에 있는 다른 두 여자가 엄청난 미인인 것에 다시 놀라 짐을 다 내려놓고도 특유의 익살로 그녀들과 같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짐꾼은 저녁이 되어서도 돌아가지 않고 그녀들에게 너무 술이 취했으니 오늘 밤만 이곳에서 재워달라고 하고 그녀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기로 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사람들이 되어 있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사피가 밖으로 나갔다 돌아와 문 밖에는 애꾸는 탁발승 세 사람이 와 있다고 했습니다. 사피가 말을 멈추고 큰 소리로 웃어대자 다른 두 아가씨와 짐꾼도 따라 웃었는데 사피가 그들을 들어오게 하자고 했고 조베이드와 아민네는 망설이다 그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새 탁갈승은 들어와 아가씨들에게 머리 숙여 절을 했는데 탁갈승들은 신뢰와 예절이 깍듯한 여주인들을 보고 고귀한 여인들일 것으로 생각했고 식탁에 앉자 아가씨들은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신 탁갈승들이 악기를 갖다 주면 아가씨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해 주겠다고 말하자 사피가 일어나 나갔다 잠시 후 이 고장의 피리와 페르시아식 피리, 탬버린을 들고 왔습니다. 탁갈승들은 악기를 하나씩 집어들고 노래를 합주하자 이 곡의 가사를 아가씨들도 잘 알고 있어 반주를 따라 노래를 불렀는데 분위기가 절정에 달해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자 사피는 보러 갔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신분을 감추고 거리를 다니는 일이 종종 있던 칼리프 하룬 알-라시드 일행으로 옆에는 대제상 자파르, 호위대장인 메스루르가 따르고 있었는데 셋 다 평범한 장사치로 변장해 있었습니다. 왕은 세 여인의 집이 있는 거리를 지나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를 듣고 재상에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도록 했는데 이야기를 들은 왕은 재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기를 꺼리는 칼리프를 대신해 대제상 자파르가 아가씨들이 사는 집 문을 두드린 것인데 촛불에 드러난 절세미인의 재상은 상당히 놀랐지만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은 모술에서 온 상인들로 한 상인의 초대를 받은 파티에서 놀다 야경꾼들이 들이닥쳐 도망온 것으로 동이 틀 때까지만 피신처를 제공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사피는 이 사실을 두 자매에게 보고했고 셋은 망설였지만 선행을 즐기는 천성이었고 새 탁갈승도 받아들였기에 그들도 들어오게 했는데 조베이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와서는 눈만 가질 것이며 혀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시게 되든지 그 이유를 알려고 꼬치꼬치 캐묻지 말 것이며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것에 대해 말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재상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자 자리에 앉아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대제상이 아가씨들과 담소를 나누는 동안 칼리프는 그녀들의 뛰어난 미모와 우아한 거동, 쾌활한 성격과 재치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모두 오른쪽 눈이 애꾸가 되어 있는 새 탁갈승의 모습에도 매우 놀랐는데 기이한 사실에 연유를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약속한 조건 때문에 감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탁갈승들이 몸을 일으켜 특이한 방식으로 춤을 추자 아가씨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더 호감을 느꼈으며 칼리프와 그의 수행원들도 박수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 탁갈승이 춤을 끝내자 조베이드는 일어나 아민느의 손을 잡으며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평소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자 아민느가 식탁과 악기 등을 치웠습니다. 사피는 집안을 정리한 후 새 탁갈승을 자단 한편에 칼리프와 수행원들은 다른 편에 앉게 했으며 아민느가 의자를 들고 나타나 홀 한복판에 놓았고 어떤 작은 방의 문을 연 후 짐꾼에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그 방에 들어가더니 조금 있다 두 마리의 검은 암캐를 끌고 나왔는데 개들의 목에는 짐꾼이 잡은 쇠사슬과 이어진 띠가 둘러져 있었고 심한 매질을 당해 온몸이 흉터투성이었습니다. 짐꾼이 개들을 홀 한복판으로 끌고 오자 탁갈승들과 칼리프 사이에 옥자에 앉아있던 조베이드는 몸을 일으켜 짐꾼이 있는 곳까지 엄숙한 걸음으로 나와 깊이 한숨을 내쉬며 우리의 의무를 행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 팔꿈치에까지 올린 다음 사피가 내민 채찍을 잡으며
짐꾼에게 개 한 마리는 아민느에게 맡기고 한 마리는 끌고 오라고 한 후 숨이 차도록 개를 매질한 후 채찍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암캐의 두 앞발을 잡아 일으켜 세워 웬과 암캐는 서로를 쳐다보면서 함께 흐느꼈는데 손수건을 꺼내 개의 눈물을 닦아주고 머리에 입을 맞춘 후 짐꾼에게 건네주고 다른 개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짐꾼이 매질당한 개를 원래의 방에 데려다 놓은 후 돌아와 아민느에게서 다른 개를 건네받아 조베이드 앞으로 끌고 오자 그녀는 채찍을 들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가혹하게 매질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녀는 다시 개와 함께 울었고 눈물을 닦아주고 입을 맞춘 후 짐꾼에게 쇠사슬을 건네주었는데 탑발승들과 칼리프, 그의 수행원들은 이런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극도로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나직한 소리로 수군댔는데 호기심이 많은 칼리프는 대체 무슨 사연으로 이처럼 기이한 행동을 하는지 알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지만 약속한 것이 있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베이드가 몸을 추스르는 듯 잠시 서 있자 사피가 자기도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고 조베이드가 자리에 앉자 홀 가운데 놓인 의자에 앉아 아민느에게 동생아,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있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민느는 일어서 금색과 녹색 견사로 수놓인 항색의 공단으로 더빈 악기 케이스를 들고 와 사피에게 케이스에서 뮤트를 꺼내 건네주었고 사피는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연인 간의 이별의 슬픔에 대한 노래로 너무 아름다워 듣는 이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이어서 아민느는 사피가 했던 것과 주제가 거의 같은 다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때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조베이드는가 앞섭을 풀어헤쳐 적 가슴을 드러냈고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는데 피고 눈부신 피부 대신 무수한 흉터투성이에 시커멓게 죽어있는 흉측한 가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민드는 옷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대로 시신에 버리고 말았는데 탑발승 한 사람이 이처럼 참혹한 것들을 볼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밖에서 자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장탄식을 했습니다. 칼리프는 탑발승과 짐꾼들도 이곳에 오늘 처음 온 사람들로 사정을 모른다는 것을 알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궁금증을 풀고 싶어진 칼리프는 알고 싶어하는 것을 해명해 달라고 요구하자고 했습니다. 문제는 누가 아가씨들에게 질문을 하느냐 하는 것으로 결국 합의에 따라 짐꾼이 임무를 떠맡기로 하고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을 때 기절했던 아민느가 의식을 되찾아 조베이드는 손님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짐꾼이 외계 두 마리를 학대한 다음에 그들과 함께 울었으며 또 왜 저 아가씨는 기절했고 가슴에는 흉터가 그리도 많은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녀는 격노한 음성으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크게 3번 구르고 손뼉을 3번 친 후 여봐라 하고 외치자 문 하나가 열리더니 건장한 체격의 흑인 노예 7명이 손에 칼을 들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7 남자를 붙잡아 홀 가운데로 끌고 와 바닥에 내팽개치고 목을 자를 준비를 했는데 칼리프는 공포에 떨었고 재상의 충고를 따르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이 불행한 왕가 수행원, 짐꾼, 그리고 새 탑발승이 경솔한 호기심에 대한 벌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는데 흑인 노예 중 하나가 조베이드에게 이 자들의 목을 자르냐고 묻자 그녀는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겁에 질린 짐꾼이 자신은 결백하며 나중에 들어온 저 애꾸 탑발승 놈들이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라고 애원하자 조베이드는 속으로 웃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지 정체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천성적으로 조급한 칼리프는 그녀가 정체를 알고자 하자 희망을 품었는데 재상에게 낮은 목소리로 빨리 자신의 신분을 알리라고 말했지만 현명한 재상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고 밝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조베이드는 새 탑발승에게 셋이 다 애꾸인 것을 보고 그들이 형제냐고 물었는데 그들은 단지 같은 승려일 뿐이라고 했고 태어날 때부터 애꾸였냐고 하자 너무 기막힌 사연으로 이런 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불행한 일을 겪은 후 수염과 눈썹을 밀어버리고 탑발승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들 셋은 평민이 아니라 모두 왕의 아들이라고 하자 조베이드는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는 사람은 돌려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새 탑발승, 칼리프, 대제상, 호위대장, 그리고 짐꾼은 모두 홀 중앙에 깔린 양탄자 위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자단에 앉은 새 아가씨와 당장이라도 명령을 집행할 준비가 된 흑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짐꾼은 풀려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먼저 입을 열어 자기의 사연을 말했는데 그의 이야기는 금방 끝났고 조베이드는 만족해 나가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만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못 듣는다면 불공평하다며 자리에 머무르자 세 탁갈승 중 하나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왕의 아들 세 탁갈승과 바그다드의 5 아가씨 이야기, 스스로 생매장을 택한 왕자와 여인의 꿍꿍이 첫 번째 탁갈승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